네, 공략주를 통해서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특징 업종과 특징주를 저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투자증권 서초종합 PB센터의 길건우 FC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서 좀 특징 있게 보고 계시는 업종이 있을까요? 네, 오늘 뭐 진단 키트도 잘 가고 네. 뭐 해운주도 이제 그 BDI 지수 또 회복하면서 잘 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유통 택배 업종을 한번 그래도 관심을 또 가져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네. 택배 업종 자체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는 이제 도달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택배 사업자들 뭐 이제 택배 뭐 정말 일하시는 분들이 과로사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판가 인상을 한다 만다가 이제 작년부터 사실 나오고 있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있었죠. 왜냐하면 그래 뭐 물류를 만약에 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는 거에서 언제 빠질 거냐. 이 시기가 뭐 정확한 게 안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빠지게 되면은 근로 시간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월급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결론은 합의에 도달이 대부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택배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수익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다 보면 택배사 이상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원가의 인상에 포함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택배 3사가 4월에 10% 정도 인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택배 업체를 쓰는 화주들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다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어서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유일한 이 불확실성이었거든요. 이제 그게 제거가 되면서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에 한 차례 또 상승분이 있지 않을까 내년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택배 업체 자체들의 주가 상승분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택배 업체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1위 업체가 이 간격을 더 벌릴 수 있는 네.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초반이라서 어느 정도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CJ나 CJ 1위 사업자 CJ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놨었기 때문에 업황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탑픽은 CJ 네. 대한통운이라는 네.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택배 단가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결국에는 실적과 더불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진단키트 관련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도 관련주들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이것보다 더욱 강력한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도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미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지난주부터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시젠과 바이오니아 등등이 2에서 3%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상승 지속 여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이 흐름 자체가 기존에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막 확산이 될 때로 조금 되돌아가지 않았나라는 측면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진단 키트, 그다음에 치료제, 백신 이렇게 크게 세 분류를 나눌 수 있는데 순차적으로 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을 먼저 하고 치료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백신을 쓰는데 이 백신에서 효과가 그래도 100%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WHO에서도 얘기를 했죠. 이게 코로나 지배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우려감들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확산세도 굉장히 빠르고요. 어저께 주말에 뉴스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외부 유입된 해외 유입 사례에서도 굉장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진단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주는 당분간은 그래도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하고 있고 당연히 진단 키트주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 때쯤 되면 치료제가 또 다시 부각이 되겠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치료제 효과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어제 그제 조금 이렇게 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 거래일 전까지 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오늘은 어느 정도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치료제에서는 이 변이 바이러스에 원래 포함이 안 되었었던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없지 않아도 될까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진단 키트가 우선은 당분간은 어느 정도 잡히기 전까지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좀 순차적으로 제약 바이오 내에서도 돌아가면서 시세가 네, 나오겠네요? 시세가 어느 정도는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대신에 네. 순차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단 키트 한번 돌고 그다음에 치료제 한번 돌고. 네, 이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치료제라든지 백신 쪽에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지표로 삼을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네.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시즌이랑 휴마시스 볼 것 같아요. 대장주니까요. 네, 왜 네. 그러냐면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게 단기간에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실적이 받침이 안 돼준다라고 하면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도 너무 빨라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올랐다라고 해서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장주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네. 대장주 위주로 접근을 하자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징주 하나 보겠습니다. 솔고바이오라는 종목인데 거래가 재개된 이후로 지금 4거래일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솔고바이오 자체가 네. 사실 이제 영업 상패 직전까지 갔죠. 근데 이제 상패를 간 이유가 뭐냐면 적자가 계속 지속이 돼서 이제 상패 위기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상패 위기까지 가니까 당연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불리한 것들이나 뭐 손해 보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상패를 안 하고 유지를 결정이 되면서 상한가를 하고 있는데 다시 왜 이 바이오라고 하니까 이 섹터가 그냥 막 달려가는 느낌이어서 그거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솔고바이오는 이제 뭐 진단키트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의료기기 납품 업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근데 이 의료기기 납품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쁘지는 않지만 아직도 자회사에 대한 그 적자가 완전히 회수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흑자로 전환을 했지만 흑자 전환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적자에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이 자회사의 적자가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뭐 또 금방 이게 실적에 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급등세가 있어서 100% 조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제 트레이닝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손해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년 넘게 거래가 정지되어 맞아요.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거래 재개와 함께 주가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길건우 연구원이 또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개장 후 1시간 오전장 시작에 대한 전략 모두 세워봤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의 길건우 FC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